봄마다 봄나물 챙겨 드시는 분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평생 드셔온 봄나물인데 지금 드시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백세입니다. 오늘은 봄나물을 제대로, 안전하게, 그리고 훨씬 더 맛있게 즐기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봄나물 드시고 배탈이 났던 이유를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전하게, 게다가 훨씬 더 맛있고 예쁘게 봄나물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든든백세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봄이 되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시장 좌판에 연두색 나물들이 수북이 쌓인 장면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두릅, 냉이, 달래, 원추리. 그 향긋한 냄새만 맡아도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봄이면 어머니가 나물 무쳐주시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봄나물은 그 자체로 추억이고 계절이에요.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봄바람에 기지개를 켜듯 봄나물 한 접시가 밥상 위에 오르면 그제야 봄이 왔구나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어르신들은 봄나물과 정말 오래 함께 살아오셨잖아요.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 들에서 냉이 캐고 어른이 돼서는 가족들 밥상 차리느라 봄마다 나물 손질하셨을 거예요. 봄나물에 관해서라면 어르신들이 진짜 전문가이시죠. 몇십 년 동안 해오신 일인데 새삼스럽게 봄나물 드시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래 먹어온 것일수록 오히려 방심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도 먹었는데 괜찮았잖아. 이 생각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봄나물 드시고 나서 배가 꽤 아팠던 적, 구역질이 났던 적, 속이 거북하고 기운이 빠지던 적, 별로 많이 드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몰랐던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내가 잘못 먹었나 보다,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을 수 있어요. 또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같이 밥 먹은 가족들은 괜찮은데 혼자만 배가 아팠던 적, 아니면 반대로 온 가족이 같이 배탈이 났던 적. 이런 경험들이 사실 봄나물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르신들이 드시는 봄나물,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드시는지에 따라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그게 봄나물 속에 들어있는 자연 독성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봄나물에 독성 성분이 있어요. 몸에 좋다는 봄나물에요. 이 말이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식물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봄에 새순이 막 올라올 때는 특히 더 연하고 맛있는 대신 그만큼 이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봄나물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이 성분이 제거돼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드실 때 생깁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시거나 독성이 든 나물이 어떤 건지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어르신들, 사실 봄나물에 대해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봄나물 자체를 건강 음식으로 너무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몸에 좋은 거라는 생각에 많이 드시기도 하고 어떻게 드시든 좋은 거겠지 하고 손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음식이든 먹는 방법이 틀리면 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봄나물도 마찬가지예요. 봄나물이 건강식인 건 맞는데 제대로 손질하고 드실 때의 이야기예요. 매년 봄철마다 봄나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반복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봄철마다 봄나물 안전 섭취 안내를 따로 낼 정도예요. 산에서 직접 나물을 캐다가 독초를 봄나물로 잘못 알고 드셨다가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 평생 먹어온 나물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탈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고생하시는 분들, 가족이 해준 봄나물 먹고 온 식구가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해마다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런 자극적인 성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젊었을 때는 조금 잘못 먹어도 몸이 알아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같은 걸 먹어도 더 힘들게 느껴지시잖아요. 속이 더 쉽게 탈나고 회복이 더 느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봄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괜찮았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드시다가 탈이 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 중에 혈압약, 심장약, 혈액 맑게 하는 약, 당뇨약 등 다양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봄나물은 특정 약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정확하게 어떤 약과 어떤 나물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마다 드시는 약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해요.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봄나물을 많이 드시기 전에 꼭 한 번만 선생님께 확인해 주세요. 귀찮으셔도 꼭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봄나물 드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나물별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봄나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생으로 드셔도 되는 나물과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하는 나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봄나물을 안전하게 드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생으로 드셔도 되는 나물에는 냉이, 달래, 참나물, 쓴바귀, 돌나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생으로 드신다고 해서 그냥 드시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나물에 묻어있는 흙이나 잔류 성분, 식중독균까지 깨끗이 씻어내야 하거든요. 3번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두 번 헹군다고 충분하지 않아요. 물을 바꿔가면서 3번 이상 씻어주세요. 그래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하는 나물에는 두릅, 원추리, 고사리, 다래순이 대표적이에요. 이 나물들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야 해요. 이 나물들 안에는 자연 독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빠져나와요. 그래서 데칠 때 쓴 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버리셔야 해요. 두릅부터 말씀드릴게요. 두릅은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일품인 봄나물이에요. 산채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봄나물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 나물이죠. 두릅은 끓는 물에 넣어서 2분 내외로 데쳐주세요. 데친 후에는 바로 찬물에 건져서 헹궈주시는 게 중요해요. 찬물에 헹궈야 두릅의 예쁜 초록빛이 살아있어요. 그냥 식히면 색이 누렇게 변하거든요. 두릅은 봄에만 잠깐 나오는 귀한 나물이니까 예쁜 색으로 드시는 게 더 맛있잖아요. 두릅 고를 때는 잎이 아직 펴지지 않은 것, 밑동이 두툼하고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하룻밤 사이에도 잎이 피어버리기 때문에 구입하신 날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원추리는 더 꼼꼼하게 손질하셔야 해요. 원추리는 자랄수록 독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어린 새순, 아직 잎이 다 펴지지 않은 것만 골라서 드셔야 해요. 어느 정도 자란 원추리는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후에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셔야 해요. 2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독성 성분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거든요. 담가두셨던 물은 버리시고 드세요. 원추리는 달큰한 맛이 나서 아이들도 좋아하는 나물인데 이 손질 과정을 꼭 거쳐야 그 달큰한 맛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고사리는 어르신들 밥상에서 정말 친숙한 나물이죠. 명절 제사상에도 비빔밥에도 나물 반찬에도 빠지지 않는 나물이에요. 고사리는 충분히 삶아야 해요. 단순히 살짝 데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충분히 삶은 후에 물을 여러 번 갈아주면서 우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독성 성분이 제대로 제거돼요. 번거로우시다면 시중에 이미 제대로 손질돼서 파는 삶은 고사리나 건고사리를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입 고사리나 건고사리는 이미 충분히 가공된 것들이 많으니 조리법대로 불려서 드시면 됩니다. 냉이는 봄나물 중에서 가장 손쉽게 즐기실 수 있는 나물이에요.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어서 드시면 생으로도 괜찮고 데쳐서 드셔도 좋아요. 냉이 특유의 구수하고 향긋한 맛이 봄철 입맛을 확 살려주죠. 냉이를 씻을 때는 뿌리에 묻은 흙을 꼼꼼히 씻어내셔야 해요. 뿌리 부분이 가장 향이 강하거든요. 뿌리를 잘라버리지 마시고 칫솔이나 솔로 꼼꼼히 씻어서 드시면 냉이 향을 더 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냉이 된장국을 끓이실 때는 너무 오래 끓이시면 향이 날아가 버리니까 된장국이 끓기 시작하면 냉이를 마지막에 넣으시는 게 향을 살리는 포인트예요. 달래는 알싸한 맛이 봄철 미각을 깨워주는 나물이에요. 날로 드실 때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달래를 씻을 때는 뿌리 부분 흙을 깨끗이 씻어내야 해요.
달래 양념장을 만들어서 두부에 뿌려 드셔도 맛있고, 달걀 프라이 위에 달래 양념장을 올려 드셔도 봄 한상이 뚝딱 차려져요. 달래 양념장은 달래에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를 넣어서 조물조물 무치면 끝이에요. 이 달래 양념장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이 뚝딱이에요. 어르신들, 봄나물 고르실 때 팁도 하나 드릴게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봄나물 구입하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 그냥 눈에 띄는 걸 사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봄나물은 신선한 것을 고르는 게 맛도 좋고 안전해요. 두릅은 잎이 아직 오므라져 있고 줄기가 통통한 것을 고르세요. 잎이 활짝 펴진 건 이미 자란 거라 향도 약하고 식감도 좋지 않아요. 냉이는 뿌리가 너무 굵지 않고 잎이 신선하게 초록빛을 띠는 것을 고르세요. 뿌리가 굵으면 억세서 드시기 불편해요. 냉이는 특유의 향이 일품인데 뿌리에 그 향이 가장 진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잘라버리지 마시고 칫솔이나 작은 솔로 꼼꼼히 씻어서 뿌리째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냉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뿌리까지 꼭 챙겨 드세요. 달래는 뿌리의 구슬 모양이 통통하고 잎이 싱싱한 것이 좋아요. 원추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잎이 아직 피어나지 않은 어린 순을 고르세요. 그리고 봄나물은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 후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며칠 보관하실 거라면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에 살짝 싸서 냉장고 야채 칸에 넣어두세요. 씻은 다음에 넣으면 더 빨리 물러지거든요. 달래, 냉이 같은 것들은 뿌리 쪽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돼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산이나 들에서 직접 나무를 캐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봄나물은 자연에서 캐는 게 더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봄나물과 독초가 생김새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추리와 여로라는 독초는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 모양이 거의 똑같아서 경험 많은 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냉이와 비슷하게 생긴 풀도 있고 달래와 혼동되는 것들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나물은 절대 채취하지 마시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도시 하천변이나 도로 주변에서 자라는 야생나물도 오염 가능성이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70대 초반의 어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매년 봄마다 두릅을 드셨는데 어느 해부터 봄만 되면 배가 좀 불편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춘곤증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몇 해를 반복하다 보니 봄나물 드신 날에만 유독 그렇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가족이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드시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어머니는 두릅을 살짝만 데쳐서 드셨거든요. 겉만 살짝 익히면 되겠지 생각하셨던 거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그 성분을 처리하는 게 더 힘들어지셨던 거예요. 그 어머니, 손질 방법을 바꾸셨어요.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고 찬물에 꼭 헹궈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봄나물 먹고 불편한 일이 없어지셨대요. 달라진 건 손질 방법 하나뿐이에요. 손질을 제대로 하니까 봄나물이 진짜 보약이 되셨던 거예요. 어르신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봄나물은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봄철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겨울에 부족하기 쉬운 여러 영양소도 채워줘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피로감을 날려주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도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봄나물이 진짜 약이 되려면 제대로 손질하고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알고 드시면 보약, 모르고 드시면 탈이 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르신들, 혹시 봄나물을 늘 같은 방식으로만 드셔오셨나요? 나물무침이나 된장국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 이것만 하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아요. 같은 봄나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봄나물로 만드는 요리들을 보면 정말 예쁘고 맛있어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재료가 같아도 담는 방식, 조합하는 방식만 바꾸면 완전히 새로운 봄 밥상이 차려져요. 자, 이제 이번 봄에 꼭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트렌디한 봄나물 요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 봄나물 하면 보통 어떻게 드세요? 깨소금에 묻혀서 드시거나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그 방식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맛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봄나물로 정말 예쁘고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 먹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보면 봄나물로 만든 요리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진 찍고 싶을 정도로 비주얼이 예쁘고 먹어보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손이 익으신 분들이라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손자 손녀한테 보여주면 깜짝 놀랄 요리들이에요. 첫 번째 요즘 스타일 봄나물 요리, 봄나물 샐러드 보울입니다. 샐러드 보울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정말 간단해요. 봄나물 샐러드 보울의 핵심은 예쁜 그릇에 색깔을 맞춰 담는 거예요. 냉이, 달래, 참나물 같은 생으로 드셔도 되는 봄나물을 깨끗이 씻어서 예쁜 보울에 듬뿍 담아요. 보울은 특별한 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집에 있는 깊은 접시나 국그릇이면 충분해요. 봄나물을 담은 위에 삶은 달걀 반으로 자른 것, 방울토마토 몇 개, 두부 한 조각을 색깔 맞춰 올려줘요. 고명처럼 올리는 거예요. 드레싱은 간장 2스푼, 식초 1스푼, 들기름이나 참기름 반 스푼, 매실청 반 스푼을 섞어서 뿌려주면 끝이에요. 따로 가열할 것도 없어요. 그릇에 재료 올리고 드레싱 뿌리면 5분 안에 완성이에요. 초록 봄나물에 노란 달걀, 빨간 토마토, 하얀 두부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예뻐요. 식탁에 올리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내드리세요. 엄마 요리 솜씨 좋다고 연락 올 거예요. 맛도 봄나물의 향긋함에 드레싱 새콤달콤함이 어우러져서 정말 산뜻해요. 밥 없이도 이걸로 한 끼가 될 정도예요. 두 번째 요즘 스타일 봄나물 요리, 냉이 들기름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라고 하면 서양 음식이라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국수에 들기름 비벼 먹는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먼저 냉이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두세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끓인 후 스파게티 면을 넣고 봉지에 적힌 시간보다 1분 덜 삶아요. 면 삶는 동안 달군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얇게 썬 마늘 두세 쪽을 노릇하게 볶아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 씻어둔 냉이를 넣고 30초 정도 살짝 볶아요. 냉이 향이 기름에 배어드는 게 느껴져요. 삶은 면을 건져서 프라이팬에 넣고 면, 삶은 물 2스푼 정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간장 1스푼 넣어서 간 맞추면 완성이에요. 들기름 고소한 향과 냉이의 향긋함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어요. 기름진 서양 파스타보다 훨씬 담백하고 속이 편해요. 위에 참깨 솔솔 뿌려주면 비주얼도 예뻐요. 스파게티 면이 낯설다 싶으시면 소면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냉이 들기름 소면이라고 하면 되죠. 재료를 예쁜 접시에 담고 들기름을 살짝 더 뿌려주면 카페에서 파는 요리처럼 근사해 보여요. 세 번째 요즘 스타일 봄나물 요리, 두릅 우삼겹말이입니다. 이건 조금 손이 가긴 하지만 상차림이 정말 예뻐서 특별한 날이나 손님 오실 때 해드리면 딱이에요. 먼저 두릅을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쳐서 바로 찬물에 헹궈 준비해두세요. 찬물에 헹기는 게 색을 예쁘게 살리는 포인트예요. 우삼겹은 마트 정육 코너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얇게 슬라이스된 우삼겹을 구입하세요. 우삼겹을 도마에 펼쳐놓고 두릅 한두 줄기를 올린 다음 돌돌 말아줘요. 두릅의 초록빛이 고기 사이에서 살짝 삐져나오게 말아야 예뻐요. 달군 팬에 올려서 소금, 후추만 살짝 뿌리고 겉이 노릇하게 구워요. 고기 기름이 나오면서 두릅도 같이 익어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접시에 담고 위에 깨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두릅 향과 고기 맛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소스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예요. 기호에 따라 간장 2스푼에 참기름 1스푼 섞어서 찍어 드셔도 맛있어요. 접시에 예쁘게 담으면 한정식집 반찬 부럽지 않아요. 손자 손녀 집에 가실 때 이거 해가시면 진짜 대박 반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레시피 3가지를 드렸는데 각각 어떤 분들한테 더 어울리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봄나물 샐러드 보울은 혼자 사시거나 조리하기 불편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불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씻어서 그냥 담으면 돼요. 재료도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자유롭게 바꾸셔도 좋아요. 달걀 대신 연두부를 올리셔도 좋고 방울토마토 대신 오이를 썰어 넣으셔도 좋고 견과류 몇 알 올려주시면 고소함이 더해져요. 드레싱도 기호에 따라 바꾸실 수 있어요. 요거트에 꿀을 섞어서 뿌려주셔도 색다른 맛이 나요. 봄나물 샐러드 보울은 정해진 레시피가 없어요.
냉장고 속 재료로 그날그날 다르게 만드는 재미가 있는 요리예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날도 냉장고에서 봄나물 꺼내서 그릇에 담고 드레싱 뿌리면 끝이에요. 영양도 있고 예쁘고 간단해요. 손자 손녀가 와서 봤을 때 할머니 요리 감각 있다고 깜짝 놀랄 거예요. 냉이 들기름 파스타는 가끔 색다른 한 끼를 드시고 싶을 때 도전해보세요. 평소 국수를 좋아하신다면 훨씬 친숙하게 드실 수 있어요. 들기름 향이 집 안가득 퍼지면서 아, 오늘은 좀 특별한 봄날이구나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냉이 향과 들기름 고소함이 어우러지면 정말 산뜻하고 맛있어요. 소화도 잘 되는 편이라 속이 편하신 음식을 찾으시는 분들께 좋아요. 두릅 우삼겹말이는 가족이 모이는 날, 자식들이 오는 날, 특별한 날에 해보세요. 보기에 너무 예쁘고 맛있어서 자식들이 엄마 솜씨에 감탄할 거예요. 두릅의 씁쓸한 향과 우삼겹의 고소한 기름이 만나면 진짜 최고의 봄 요리가 돼요. 재료 준비만 하면 만드는 건 금방이니까 손님 오실 때 내놓기에도 딱이에요. 어르신들 어떠세요? 해볼만 할 것 같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요리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봄나물 샐러드 보울은 씻어서 담기만 하면 끝이고, 냉이 들기름 파스타는 국수 끓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두릅 우삼겹말이는 조금 손이 가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는 요리예요. 어르신들은 손이 빠르고 솜씨도 좋으셔서 이런 요리 금방 하세요. 한번 해보시면 이게 뭐가 어렵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예쁜 요리 하나 만들어서 사진 찍어두시면 그게 소중한 추억이 돼요. 혼자 계신 분들도 꼭 나 자신을 위해서 예쁜 한 끼 차려 드세요. 밥 먹는 즐거움이 생기고 그 즐거움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나를 소중히 대접하는 것, 그게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에요. 어르신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봄나물 드시는 방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평생 드셔왔는데 새삼스럽게 뭘 또 배우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건강에서는 정말 크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셨으니 앞으로는 봄나물 드실 때 조금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심이 봄나물을 더 맛있게 해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봄나물 드실 때마다 이렇게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게 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냥 예전처럼 먹으면 안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딱 한 번만 손질 방법을 제대로 익혀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시면 봄나물이 진짜 약이 돼요. 탈날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봄 내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이제 어르신들은 달라질 거예요. 봄나물 보실 때 그냥 먹던 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이게 데쳐서 먹는 나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들의 봄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요즘 스타일 레시피 중에 한 가지라도 도전해보세요. 봄나물 샐러드 보울, 냉이 들기름 파스타, 두릅 우삼겹말이. 이 중에서 가장 해볼만하다 싶은 거 한 가지만 골라서 이번 주 안에 해보세요. 새로운 걸 해보는 즐거움, 잘 됐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그 요리를 드시는 행복함. 이 세 가지가 올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봄나물을 드신 후 몸에 이상한 느낌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봄나물을 드신 후에 배가 아프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숨쉬기가 불편하신 느낌이 오면 드신 나물 종류를 기억해 두시고 바로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으세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몸이 불편하신 느낌이 지속되면 그냥 참고 계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어떤 나물을 얼마나 드셨는지 알려주시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봄나물 안전하게 즐기는 기본 원칙부터요. 첫째, 나물 종류에 따라 손질법이 달라요. 냉이, 달래, 참나물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어서 드세요. 두릅, 원추리, 고사리, 다래수는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고 찬물에 담가두는 과정까지 거쳐야 해요. 데친 물은 꼭 버리세요. 둘째, 원추리는 반드시 어린 새순만 골라서 드세요. 자란 것은 드시면 안 돼요. 셋째, 야생에서 직접 캐신 나물은 각별히 주의하세요. 독초와 봄나물이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드시지 마세요. 넷째, 가장 중요한 것.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어르신들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물을 어떻게 드셔야 좋은지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 꼭 해보실 요즘 스타일 레시피 3가지. 봄나물 샐러드 보울, 냉이 들기름 파스타, 두릅 우삼겹말이. 어렵지 않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3가지 중에 딱 하나만 이번 주에 해보세요. 전부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럽잖아요.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올봄 밥상을 달라지게 해줄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 한 장 남겨두세요. 그게 이번 봄의 추억이 될 거예요. 봄나물 드실 때 이것도 참고하세요. 봄나물은 익히거나 무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 매실청으로 맛을 내시면 훨씬 담백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나물 고유의 향을 더 진하게 즐길 수도 있고요. 생채로 드실 때는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면 봄나물 향이 더 살아나고 상큼하게 드실 수 있어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르신들, 봄나물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봄나물이 몸에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봄나물을 드시는 그 과정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신선한 나물을 직접 고르는 것, 집에서 나물을 씻고 손질하는 것, 예쁘게 요리해서 그릇에 담는 것, 그리고 맛있게 드시는 것.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생활의 활력이 돼요. 봄나물 한 접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시는 것 자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에요. 혼자 계시는 분들, 요리할 의욕이 없어지신 분들, 뭔가 먹어도 맛이 없으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요즘 스타일 봄나물 요리 딱 하나만 도전해보세요. 예쁜 봄나물 샐러드 보울 한 그릇 만들어보세요. 직접 만든 음식을 예쁜 그릇에 담아서 드실 때의 그 기분, 그 뿌듯함. 그게 하루를 바꾸고 봄을 바꾸고 삶을 조금씩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르신들, 봄은 생각보다 짧아요. 요즘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봄이 왔나 싶으면 이미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봄나물도 마찬가지예요. 두릅은 잎이 피기 전 아주 짧은 기간에만 맛있어요. 냉이도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맛이 떨어지거든요. 원추리도 어린 순이 싱싱한 기간이 짧아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오늘 바로 장 보러 가셔도 좋아요. 제철 봄나물이 지금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할 때거든요. 어르신들, 봄은 1년 중에 딱 이 시기 한 번뿐이에요. 이 짧고 소중한 계절에 향긋한 봄나물 안전하게, 맛있게, 예쁘게 충분히 즐기세요. 뻔하게 무쳐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해는 한 가지만 새롭게 도전해보세요. 사진 한 장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사진 한 장이 가족들에게 엄마가, 할머니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는 가장 든든한 소식이 되거든요. 올봄 밥상이 더 풍성하고 즐거워지시길 든든백세가 응원합니다. 어르신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봄나물은 이 짧은 봄에만 드실 수 있는 귀한 선물이에요. 겨우내 차가운 땅에서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 생명력이 우리 몸에도 그대로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봄나물 한 접시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드시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봄나물 좋아하시는 주변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자식한테도 알려주세요. 봄마다 부모님 드시라고 봄나물 사다 드리는 자식들이 많은데 어떻게 손질해서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손질법, 드시면 안 되는 방법, 요즘 스타일 레시피까지 공유해주시면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맛있게 봄나물을 즐길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가족을 건강하게 지킵니다. 든든백세가 늘 어르신들과 어르신들 가족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든든백세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 중에 해보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맛이 어떠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봄 밥상 이야기가 든든백세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올봄도 봄나물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든든백세였습니다.